자, 그러면은 자연인을 보다 아주 긴밀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둘 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여성의 어떤 외모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서피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서피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사물이 아름다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서피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서피스가 그 서피스 자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서피스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근육과 그다음에 그 근육을 지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뼈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판단되는 그런 미의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분명 서피스의 상태고 표면의 상태고 그 표면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신경 조직과 그다음에 어떤 이런 그 근육들, 그다음에 그 근육들과 근육들을 연결해주는 뼈대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피스의 상태만을 보면서 사람과 혹은 사물의 어떤 아름다움과 형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전시회 그 사진이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어떤 남자가 있고 그 남자의 어떤 그런 표피를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상태인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서피스의 상태였죠.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서피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서피스를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이유는 이 수많은 근육들의 어떤 그런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그 외부의 어떤 익스터널한 그런 서피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인터널한 내부 조직의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몸속에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갈비뼈나 여러 장기들 이런 것들의 어떤 복합적인 결과로서 외피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외피가 결정이 되고 그 안을 우리가 채워가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부에 보이는 모습만을 보면서 그 사람 혹은 그 사물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식물을 보면은 정말로 어떤 이 사물의 형태라고 하는, 자연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물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스파이럴하게 휘어져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이 나선형으로 휘어지게 된 이유는 외측, 이 사물의 외측의 어떤 그런 텐션과 내측의 텐션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똑같다면, 즉, 외측의 어떤 긴장감과 파워, 근육의 파워라든지 어떤 조직의 파워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내측의 어떤 그런 조직의 파워가 동일하다면 곧장 이렇게 어떤 이 나무젓가락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겠죠. 혹은 내측의 파워가 더 강하고, 그다음에 이 외측의 파워가 훨씬 더 약하다면 반대편으로 휘어졌겠죠. 이 녀석이 이렇게 스파이럴하게 휘어지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외측에 가지고 있는 어떤 텐션과 내측에 가지고 있는 텐션의 불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자연의 형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조직의 어떤 힘의 파워 게임, 일종의 파워 게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관한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물을 어떻게 그리는가에 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를 우리가 그릴 때 보통 어떻게 그리나요? 자, 보통 이 외곽선을 먼저 그리죠. 외곽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내부를 어떤 이렇게 어떤 문양을 채워가면서 이 표피를 채워가면서
그다음에 그림자도 넣고, 그다음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구분을 해서 그림으로써 전체적인 완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스트럭처를 먼저 생각합니다. 뼈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다 무엇을 채워 넣는다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구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연을 보는 어떤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조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는 항상 이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자체가 아웃라인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아웃라인을 트렁크랑 브런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웃라인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다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아웃라인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를 무엇을 채운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의 구조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그것에 의해서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걸 보다 자세히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웃라인, 즉 이 뼈대를 가지고 이 트렁크하고 브랜치의 어떤 그런 관계, 즉 밑에 있는 가지와 위에 있는 가지로 분해를 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구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인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리프라고 하는 것을 채워 넣음으로써, 즉 트렁크, 브랜치, 리프를 합쳤을 때 트리가 된다. 즉 어떤 시각 자체가 구조주의적인 굉장히 그 어떤 모더니즘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조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를 하고, 그 사고의 결과로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구조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자연이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런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단세포에서 시작해가지고 분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 만들어졌듯이, 마찬가지로 이 나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세포가 분할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결국은 모든 그 부분들이 하나의 세포에서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보면은 우리가 아웃라인을 먼저 그리고 인필을 두 번째를 했었잖아요.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형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인필, 즉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그런 방식들,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즉 사람을 본다면 사람의 어떤 그런 서피스 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부 조직과 뼈대와 어떤 그런 머슬들, 이런 것들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면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아웃라인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형식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트렁크 패턴, 브랜치 패턴, 리프 패턴, 트리 패턴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서로 상호간에 서로 연결돼 있지 절대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 즉 destructural point of view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탈구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죠. 이것에 의해서 사물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즉 어떤 나무를 봤을 때 나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절대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이해를 하고, 이 알고리즘으로 이해한 것에 의해서 각각은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무의 한쪽을 잡아당기면은 나머지 쪽도 반응하게 돼 있죠.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으로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한 10년, 10년, 15년, 10년도 넘었을까? 한 10년 전에 여러분들 그 선배들을 데리고 영국의 그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거기에 가서 여하튼
파라메트릭에 관한 그런 그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특정한 알고리즘을 형성함으로써 얘네들을 변형을 시켰을 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입체라고 하는 것은 아웃풋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 형태를 이렇게 여기다 힘을 줬을 때 이쪽은 어떤 특정한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CAD로 그린 다음에 일러스트로 가져와서 일러스트에서 어떤 변형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형식이 평면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얘를 입체로 만들어 놓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 형태는 알고리즘이 fx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만약 알고리즘이 없었다면은 이 인풋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 수가 없는 것들이죠. 자, 이러한 형식으로 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라메트릭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식의 어떤 그런 수학적인 어떤 발견과 수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라메트릭 알고리즘을 우리는 이 프랙탈이라든지 보로노이라든지 테슬레이션, 피보나치, 뭐 기타 등등의 다양한 어떤 이 함수값이죠. 수학적인 함수값을 대입을 해서 얘네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형성하는 방법들. 그래서 작년 3월, 작년이죠. 재작년도 그렇고, 나한테 이제 컴퓨터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이와 같은 어떤 이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 것을 3D 스튜디오 맥스에서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영우 교수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라이노라든지 그라스하퍼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라메트릭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그런 소스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학적, 과학적 발견에 어떤 그 기초를 해가지고 어떤 철학, 어떤 자연과 얼마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철학을 우리가 논의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만든다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사실은 좀 벗어나서 형태라기보다도 그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효과, 어떤 그런 사회적인 효과가 될 수도 있고 형태적인 효과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은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효과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로 이 강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